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성인 남성의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거실 면적이 수용자 1인당 2제곱미터, 약 0.6평에 미달한다면 위법하다며 한 명에게 150만 원, 한 명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과밀 수용을 이유로 수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174cm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 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모루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 지내게 하는 수용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후 수용자들의 국가 상대 소송이 줄을 잇게 되었습니다. 실제 28명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한 사례도 나왔고, 집단 소송을 위하여 다수 재소자들을 모집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용자들이 제기한 과밀 수용 관련 국가 상대 소송 건수는 모두 19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83건은 이미 종결되었지만 107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수용자들의 손을 들어준 몇몇 판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앞서 말한 부산고등법원의 수용자 승소 판결을 2017년 접수하고서도 5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앞선 부산고등법원의 2제곱미터가 위법하다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근거로 무기수, 장기수, 그리고 출소자로 구성된 28명이 2제곱미터 기준에 미달하는 수용생활로 극심한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과밀 수용을 이유로 배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수용 거실의 면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여건, 수용 기간, 접견 및 운동 기타 편의 제공 여부, 수용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후 1.4제곱미터, 약 0.4평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밀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들이 1.4제곱미터보다 협소한 곳에서 수용 생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 배상에 필요한 과밀 수용의 기준을 2제곱미터 또는 1.4제곱미터로 각각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상을 인정한 판결에서 2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법무부 훈령의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수용 면적을 2.58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고, 유럽인권재판소는 1인당 수용 면적이 2.7제곱미터인 수용시설에 몇 개월간 수용한 경우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싱글 사이즈 침대 매트리스의 크기는 보통 가로 100cm, 세로 200cm 정도이니 최소한 1인당 2제곱미터의 공간은 되어야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면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에서 1.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4cm 전후이고 평균 어깨 너비는 어깨 골격을 기준으로 하면 40cm 전후이며 양쪽 측면 삼각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50cm 정도면 상위 4%에 속할 정도로 넓은 편이고, 2인용으로 시판되는 더블 사이즈 침대는 보통 가로 140cm, 세로 200cm 정도라고 전제하면서 신장과 어깨 너비 등을 고려하면 더블 사이즈 침대의 규격에 해당하는 1인당 1.4제곱미터의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은 물론 수면 시 모로 눕지 않고 똑바로 눕더라도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수용자의 손을 들어준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5년간 결론 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하극심에서 2제곱미터니 1.4제곱미터니 하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장고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만일 수용자가 승소한 2제곱미터를 인정한다면 향후 그 기준에 미달하여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과거 생활하였던 수용자 전부 소송에 뛰어들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평균적으로 매일 52,368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많은 수용자, 그리고 과거 수용자 중 2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생활하였다고 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것이며, 그런 결과를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을 피해자들의 심정은 또 어떠할까요? 처벌의 의미로 힘들라고 교도소 보내는 것이지 쉬러, 놀러, 편하려고 교도소 보내는 건 아니지 않나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과밀 수용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과밀 수용은 수용자의 구금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키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공격 성향, 개인 공포증, 성적 일탈행위 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과밀 수용 상태는 고참 재소자와 신입 소자 사이나 힘의 우위 등에 따라 권력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수용자의 경우 극단적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과밀 수용으로 교도소 내의 보안과 질서 유지가 곤란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교도관은 다른 수용자들에 대해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수용자를 이용하여 보안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과밀 수용은 수용자 간, 수용자와 교도 간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수용자 상호 간의 폭행, 교도 간에 대한 수용자의 폭행 또는 수용자 자살 등의 교정사고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6명 정원의 부산구치소 대방에는 11명이 자는데 9명은 발을 교차하여 누워야 하고 나머지 2명은 모퉁이 자투리 공간에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하여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으니 옆에 있는 수용자와 몸이 닿아 잠을 깼다며 다음날 아침에 수용자끼리 싸우는 경우도 흔하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용자들은 입실 거부로 징벌을 받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징벌 거실에서 혼자 생활하기 위해 입실을 거부하기도 하고 좁은 거실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동료 수용자와의 사소한 문제도 큰 싸움으로 번져 징벌 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과밀 수용은 적절한 분류 수용을 통한 수용자의 교육이나 교화 활동에도 장애가 되어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5년간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교정시설 이전 신축 및 교도관 충원으로 수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는데 적합한 입지 선정의 어려움, 국가 예산, 지역 주민의 반대 등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밀 수용된 수용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